안녕하십니까.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지금 하나비전이 5만원 구간까지 또 한 번의 눌림목을 줬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화요일 날에 이제 거래량이 지금 한 차례 들어와서 확실하게 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한 번의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실 나온 뉴스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게 거래량이 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음봉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하나비전은 저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뭐 이렇게 막 6만 5천 원에서 뭐 5만 원까지 떨어질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5만 1,800원일 때 이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주주 여러분들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질지 안 터질지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하나비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가격대까지 다시 눌렸다. 그래서 5만 원에 왔으면 당연히 물량을 매집을 해 가야 된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주분들한테도 이 5만 원의 가격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5만 원의 가격을 많이 이탈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주분들한테 뭐 손절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손절에 대한 것도 저는 좀 되게 억울한 게 제가 주주분들한테 갑자기 지금 막 이 네모칸 구간에서 막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5월 달에도 주주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지금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6만 2천 원 구간인데 여기 가격대를 얘를 돌파를 못하면 하나비전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제 입장에선 지금 눌렸기 때문에 이 5만 원의 구간이 먼저 저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이 5만 원의 구간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겠다라고 저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비전을 손절하는 것과 별개로 이 하나비전이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6만 5천 원에 사고 나서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분석 정도는 우리 주주분들도 좀 하셔서 확신을 생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서의 이 하나비전의 확신은 저는 그거예요.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냥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방산 쪽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 하나비전이 방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만 직접적인 방산 쪽은 아니에요. 좀 어떻게 보면 사이버나 보안 쪽이 저는 더 특화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CTV, 그러니까 일반적인 CCTV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안 쪽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감시하고 좀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쪽으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실 하나비전이 더욱더 계속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왜 5만 원의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 부분은요. 이 주봉상에서의 매물대 역할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매를 하는 스타일 자체가 뭐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제가 A랑 B랑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B라는 가격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 A라는 가격대까지 상승을 해요. 근데 A라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B라는 가격대까지 눌림 조정을 줍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지금 여기 3월 둘째 주죠. 분명히 가서 보시면은 6만 3천 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요 네모칸 구간이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요 6만 3천 원, 4천 원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실렸다라고 하면은 저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돌파를 하지 못하는 선에서 눌림 조정을 받았고 거래량도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고가권에 있는 매물의 압박에 못 이겨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던 가격대까지 눌림에 대해서 조정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5만 원 구간에서는 저는 물량을 모아가는 선택이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점이 이 5만 원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5만 원에 만약에 구간을 지키지 못한다? 저는 그냥 손절해야 되죠. 제가 거기서 5만 원 구간 또 이탈했는데 그 밑에는 다시 또 4만 원을 봅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신뢰가는 분석일까? 라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지금 이 5만 원의 가격대를 저도 지켜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월봉상의 흐름으로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미 앞쪽에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해놨어요. 이 매집한 물량을 어쨌든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2차에 대한 파동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 만약에 5만 원의 구간을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정말 이 4만 5천 원 구간까지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큰 손실을 사실 감당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좀 무서워요. 손절한다라는 얘기만 하면은 막 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주주분들한테 여기 네모칸에서 매수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제가 먼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먼저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 비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주분들한테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뭐 손절하다라고 뭐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 당연히 뭐 5만 원의 구간 지켜주면서 올라가면은 또 우리가 매도에 대한 포지션 얼마를 제가 잡겠어요? 64,000원 여기 매물대 구간 잡겠죠. 그러면은 여기 가격대에서 거래량 안 들어오면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또 비중을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그 부분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른 얘기는 안 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그 파동을 결정짓는 요소는 거래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다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비전 최종 요약을 바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비전의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서 오늘 최종 요약을 좀 할게요.
사실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은 한 달 사이에 하나비전에서 개인들만 지금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나머지 투자자분들은 좀 싹 다 전량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작년으로 날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기관들이 310만 주 아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심도 130만 주, 그리고 연기금도 100만 주 이상 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모든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주주분들이 사실 매수를 많이 했는데, 당연히 저는 그래요.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잡으시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저는 매매를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눌림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대한 저점의 구간까지 기다려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이왕 산다라는 거 회사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싸게 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네모칸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뭐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애매하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네요. 지금 60분 봉상입니다.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60분 봉상에서 오늘 음봉의 거래량이 지금 탁 대량으로 튀어나왔는데, 이거 지금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뭐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비전 5만 원의 구간을 저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